채팅에 문자 남겨주신 내용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거 제가 하나씩 봐드릴게요. 아하하호님 아마 저랑 1월 말에 상담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조길에 잘 들어와서 거주증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났네요. 나이가 젊으시고 전북대 기계설계공학과 자동차 부품회사 한국지사에 4년 하고 같은 회사 독일 본사에 6개월째. 네, 독일 회사, 한국에 있는 독일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독일 본사로 벌써 6개월 계신 거예요. 아주 뭐라 그러지? 모범 사례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운도 좋고 준비도 잘한 아주 그런 좋은 사례네요. 근데 이제 2년 계약직 상태. 그래서 마케팅 업무라서 이게 꼭 사실은 기계설계공학자가 마케팅 업무를 한다고 해서 블루카드를 못 받는 게 아닌데 이 회사의 인사과 직원이나 이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단련된 뭐 변호사나 이민 전문 변호사나 혹은 저희 같은 좀 이런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가 달라붙질 못해서 그냥 일반 취업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게 공학자니까는 마케팅 업무로는 블루카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게 잘못된 법 해석이거든요. 이걸로 저희가 몇 번을 싸워가지고 외국인청을 굴복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어 A1.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독일어 공부를 하니까는 이걸 많이 못하셨을 거예요. 영어 B2C1. 영어는 굉장히 잘하세요. 그 다음에 가족이 없고 싱글이시고 출산 관련 자녀를 독일, 한국에서 어느 데서 낳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게 독일에서 지금 바뀔 법으로는 독일에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독일에서 출생하면은 바로 독일 시민권을 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그래서 지금 혼인하실 와이프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요거 영주권 받을 때까지 조금 미루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커리어를 독일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거주 허가는 뭐 엄마 아빠가 영주권 시민권 받으면은 알아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녀를 그냥 독일에서 출산하시면 좋다. 단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셋이나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저희 와이프가 아이를 셋이나 낳아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여자들이 출산을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져요.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것도 걸리기 쉽고 그냥 뭐 세상이 막 다 싫어지기도 하고 막 남편이 죽일 놈일 것 같기 생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지? 본가라고 그랬나? 뭐라 그러지? 처가? 이거 친정에 가가지고 좀 생활하다가 다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좀 편하게 다리 뻗고 쉬다가 오는 거하고 만약에 어디 뭐 시어머니가 자주 막 들락날락 한다 애 낳고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누이가 와가지고 피곤하게 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친정에 가서 좀 쉬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교민 분들이. 근데 저희가 그 애 둘은 첫째 둘째는 한국에서 나고 셋째는 호주에서 낳는데 사실 친정 어머니가 호주로 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독일로 친정 어머니가 와서 처음 한 3개월 정도까지 뭐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부인분을 조금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독일에서 낳더라도 그렇게 힘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독일에서 낳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뭐 행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그 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커리어 관련 정규직 전환이 안 됐을 때 다른 회사 지원하며 독일 석사 2년간 버티는 계획을 생각 중인데, 다른 회사 지원해서 취업해가지고 일반 취업 거주가 한 2년 더 유지하면 영주권 전환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카드를 안 준 게 이게 참 아쉬운데 이거 그래도 전문직 일반 취업 거주기는 한데 전문직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년만 경력을 더 쌓으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독일 석사보다는 회사 취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물론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독일 석사를 하면서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죠. 내가 취업이 안 된 이유는
뭐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취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어학이 부족하든 전문 지식이 부족하든 경력이 부족하든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너무 특화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회사에서 적용을 시키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들로 똑같은 일을 다른 회사에서도 나를 뽑아서 쓸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엔지니어링을 심화하는 석사를 하거나 아예 조금 더 바꿔서 그래 엔지니어링 공부는 충분하게 했으니까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발전시켜보자 하면서 MBA 같은 걸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거를 하더라도 결국 졸업 후에 다시 취업해서 경력 2년을 쌓아야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인분은 경제학과 아동복지학 복수 전공하셨고 쇼핑몰 솔루션 업체에 근무하셨고 영어도 뭐 어느 정도는 하시고 독일어 A1. 남편분이 이제 취업을 해야지 출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아무래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테니까. 남편분이 지금 계약직 상태에서 2년 뒤에는 정규직이 되거나 잘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독일도 2년 이상 계약직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한국처럼. 그래서 2023년, 24년 독일어 집중해서 B2 한 다음에 예, 제가 말씀드린 뭐 세무나 공무원, 뭐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뭐 이런 아우스빌딩 도전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우스빌딩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영주권을 해결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돌아가기는 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아니라 남편분이 자칫 학생거주화가로 전락, 뭐 폭락 이런 그러니까 일반 취업, 현재는 전문직 일반 취업 거주 허가고 아마 이것도 4년짜리 받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4년짜리 받았으면 부인분도 4년짜리 동반 거주 허가를 받아서 그 노동청 직원이 잘 모르고 그냥 또 이런 데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돼요. 공무원이든 뭐든. 근데 공무원 아우스빌딩은 통상 영주권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남편 영주권이 해결되든 본인 영주권이 해결되든 이게 좀 안정적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돌아가고 세무는 세무인데 영주권과 무관한 아우스빌딩들이 영주권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안 되지만은 일반 업체에 세무 담당하는 뭐 이런 아우스빌딩도 기회가 많거든요. 그것도 공무원만큼은 연봉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쪽은 도전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과 병행하여 하는데 걸림돌은 없을지. 그거는 아우스빌딩을 하다가 갑자기 출산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중간에 이제 좀 휴학을 하고 직장도 좀 휴직을 하고 이거 잘하면은 그때까지도 남편분이 뭐 거주허가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엘턴겔트 이거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어 공부하면서 인터넷 사업이나 한국 식당 운영하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한데 문제는 관련된 경험이 아직은 없으니까 한국 식당을 섣불리 막 바로 시작해라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차라리 한국 식품이나 무슨 뭐 K-팝 굿즈 뭐 이런 거 한국 뭐 식자재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한번 도전해 본다던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참 아쉽네요. 이거 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썼으면은 이거 마케팅 직무라고 해도 원래 이게 연봉만 맞으면은 연봉이 안 맞아서 블루카드를 획득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연봉만 맞으면은 이거 학사학위 이상 블루카드 받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그냥 생 마케팅이 아니라 일종의 테크니컬 한 회사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블루카드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아쉽게도 그 전문적으로 이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을 변호사를 못 만났네요. 아쉽게도.